네, 안녕하십니까? 눈 많이 오죠? 저도 내려오는데 버스가 거의 뭐 기어오던데 30분 연착돼가지고 좀 늦진 않았어. 일찍 내려오니까. 또 버스 내려온 시간대가 일찍 있어요. 1시간만 늦게 출발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막 새벽 일찍 나오고. 갑자기 또 눈이 많이 오네 보니까. 자, 근데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수험생은,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한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지 아세요? 합격하기 위해서 머리 좋은 거 그건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함. 제가 수험생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성실. 그거 뭐예요? 간단해. 학원 빠지지 않고 오는 거. 그거 딱 하나. 그것만 제대로 지켜서 합격해. 대시간에. 어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얘기했더니 예전에 어떤 학원에서요, 자기는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출석했대. 근데 뭔 사정이 있어서 합격을 못 했는데 학원에 왔는데 거의 자. 그러면 안 빠지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야, 뭘 말을 못 하겠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나왔는데 거의 자고 있어요. 왜 그래놓고 저한테 그래? 아니, 하루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합격한다더니 왜 안 했냐고 책임지라고. 참 난감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이제 깨우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안 깨웠거든. 처음에 하다가 또 자주 그런 거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얘기는 학원 안 빠지고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덕목이 뭐냐면 겸손한 거. 공부는 겸손하게 하는 거. 왕년 우리 한가닥 했어 안 했어 다? 안 해봤어? 다 했잖아요. 왕년에는 다 한가닥씩 했잖아요. 우리 내가 왕년에 꼭 내가 옛날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있죠. 과거에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과거에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죽기 직전에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말년이 좋아야 돼. 말년이. 과거에 머물러 살면 안 되고. 그래. 그래서 5학년에 내가 한가닥 했다 하더라도 어때?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좀 했잖아 우리 다. 1등 한 번씩 해보지 않았어 우리? 안 해봤어? 뒤에서 했어. 근데 우리 공부는요, 아무리 자기 잘난 소리 한다고 해서 합격시켜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잘난 소리 다 필요 없어. 그냥 겸손하게 난 모른다, 돌다리 두드린다, 이 자세를 하는 거야. 돌다리. 그래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건 절대 창피한 거야. 근데 우리 수험생 물어보는 걸 창피하게 생각해.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게 왜 창피해? 난 이해가 안 돼. 그거 창피하다. 그거 엄청 창피한다고. 혹시 선생님들이 물어보러 뭐 혼내요? 혼내키는 선생님 있어? 저한테 얘기해. 제가 그 선생님한테 한마디 할 거야. 혹시라도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권리. 그리고 답변해 주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잘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돼. 그리고 우리 시험이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려운 건 묻지 마. 그냥 버려. 내가 이거 봤는데도 머릿속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차라리 버려요. 그런 거 다 버려도 돼. 그래서 잘 버리는 사람이 합격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또 286페이지 이제 새로운 법률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개사 법령 했어요. 자, 지난번에 마지막에 우리 막 외워야 될 거 많았죠. 자, 외워야 될 건 많았지만 딱 정리하면 그 칠판 하나에다 다 썼잖아 우리. 그것만 딱 우리가 붙들고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그래서 일주일에 한 줄씩만 해요. 하루에 하나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줄. 자, 그래가지고 그 필요적 취소, 이문적 취소, 이제 자격 취소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외워도 넘치도록 남죠. 그러니까 나 그거 못 외웠다 이런 말 하면 진짜 그건 핑계야. 수험생의 기본 자세도 안 돼 있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신 이제 사부 결격, 보존, 이양, 정상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사가 뭔지, 부가 뭔지 이런 건 이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걸로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 오늘은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인데 이것도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까다롭게. 왜냐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보다 이 내용이 약간 공법적인 게 섞여가지고 좀 어려워.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공법. 그 진도 나갔잖아요 우리. 그런데 어서.
거기서 원래 다루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공법에서 해도 되는데 이게 한 2시간 분량인데 공법에서 이거 빠지니까 공법 선생은 룰루랄라 좋아라 가지. 자기는 2시간 벌었잖아. 우리한테 너무. 근데 수험생 여러분은 뭐 차이가 없죠. 공법에서 배우나 여기서 배우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책이 두꺼워져가지고 이래. 예전에 이렇게 안 두꺼웠다니까. 그러니까 이 법률 때문에 봐봐요. 그 두께가 얼마나 더 늘어났나. 100페이지가 더 늘어났다. 100페이지가.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어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공부 분량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에다 빨리. 그러니까 올해도 올해 10월 때까지 내가 딱 이거 끝낸다 이 생각해야지 늘어나면 돼 안 돼. 자 286페이지. 자, 286페이지 펴입니다. 자, 그러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한 법률인데 여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세 파트. 뭐냐면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두 번째가 외국인 특례.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취득이 있을 때 적용하기 위한 거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두 파트.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특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했을 때 뭐해라? 신고해라 이 말이야. 왜냐? 우리가 이제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을 좀 어때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 많이 있죠? 자, 몰래 이제 또 다운 계약서도 많이 쓰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부동산 거래했으면 실거래가 그 거래금액 그대로 뭐해라? 신고해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것은 좀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야.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탈세를 막기 위한. 자, 그러면 자 총칙을 봐보자. 자, 286페이지 봅니다. 자, 거기 입법 취지는요. 자,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2번의 법 제정 목적.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 제1조가 제정 목적이 나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 자,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다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 용어의 정의인데 자, 먼저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부동산이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 뭐냐면 토지, 건축물, 밑줄 치세요. 토지하고 건축물, 밑줄. 그러니까 이 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뭐다? 토지하고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 그럼 뭐냐? 그냥 건물 가리킨다 보시면 돼요. 건물. 건물.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자, 민법 99조에서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니까 건물도 토지 정착물이죠. 그런데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착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 그런데 여기서는요. 토지하고 그냥 건물 딱 이것만 가리켜. 자,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우리? 아주 부동산 범위가 좁아. 그러니까 민법보다 범위가 넓다, 좁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훨씬 좁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등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 등 그랬으면 방금 말한 이 부동산에다가, 자, 방금 말한 이 부동산에다가 뭐예요? 여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포함해. 자, 그럼 여기, 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를 딱 치고. 그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그러면 자, 여기 위에다 쓰세요. 자, 이거 뭐냐? 이게 분양권 있죠. 그리고 입주권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파트 하나 분양을 받았다. 그럼 이제 분양받은 사람한테 이제 분양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예전에 중개대상물에서 분양권을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건축될 건물. 그러니까 분양권도 건물. 그래서 분양권 전매할 때 건물 매매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권 매매 중개하잖아요. 분양권 전매 많이 중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입주권은 뭐냐? 자, 이건 이제 조심할게.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 벌써 까마득한 옛날인데. 자, 1월 첫째 주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는데 중개대상물 할 때, 자, 이렇게 동호수가 지정되어 특정되어 내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분양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미리 특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죠. 그렇게 안 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호수가 특정되어서 내가 분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파트를 다 지으면 건설회사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이전 등기 해줘요. 그런데 아파트 뭐예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 안 나?
나요? 한 사람만 나.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 걱정 안 해도 돼. 같이 몰라. 먼저 했다고 해서 다 알고 있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좀 늦게 우리 시작한 사람도 똑같아. 모르는 거 다 똑같아. 그런데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아파트 분양받을 때 요즘 우리가 청약 통장 있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약 가점 해가지고 이제 점수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요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먼저 입주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입주권 있는 사람이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입주권 일종의 순번 대기표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입주권 없는 사람은 분양 계약 자체도 못 하니까 어때? 그 입주권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입주권도 거래가 됐어. 근데 이 입주권은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니까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지정돼서 그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 입주권에는. 그러니까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입주권하고 이 입주권은 달라. 그럼 여기서 말한 입주권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공법에서 지금 진도가 어디쯤 나갔나 모르겠네. 도시밀 주거 환경 정비법 나갔어 안 나가? 간단히 우리가 정비법 그러잖아요. 나간 것 같아요? 나간 것 같아. 괜찮아, 그거 다 기억 안 나.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기억나죠?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재개발 재건축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법이 솔직히 분량이 많잖아요. 총 6개 법률이 있죠. 근데 이거 부담되면 3개만 해도 된다니까. 부담되면 그래도 돼요. 이거 다 하려고 안 해도 돼요. 너무 많아 실은. 그러니까 국토법이 제일 많죠. 근데 국토법이 가장 기본이 되니까 일단 국토법은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도시개발법 있고 정비법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 있고 건축법 있고 그리고 농지법 있잖아요. 그럼 농지법은 2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버리는 거야. 농지법 버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리고 또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 3개만 해도 돼. 그래도 60 넘어. 근데 이걸 5개 다 공부하면 꽈락 나와. 왜? 다 분산돼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와. 근데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딱 3개만 집중한다 그러면 오히려 60점 나와. 그 3개만 하면은 보통 50에서 60점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은 번호 찍어 그럼 오히려 70점 나와.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공부.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다 해. 공부를 다 하고 나하고 궁합이 맞는 법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건축법이 재밌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 중에 노가대를 떼어봤나 봐. 그 건축법 다 노가대 영역 그러니까 노가대를 한번 떼어본 사람은 익숙하니까 그거 쉬워. 근데 어떤 사람은 주택법이 쉽다 이런 사람이 있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그리고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 중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중에 내가 3개만 하는데 선택 안 하는 거 있죠. 그럼 선택 안 한 것 중에 자 나는 도시개발법을 했어. 나 정비법을 안 했어. 근데 정비법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 그것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파트에서. 그러면 오히려 점수 70점 나온다니까. 전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 공법식 두꺼워 안 뜨고 두껍잖아. 그걸 언제 다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것도 전략이야. 자 그래서 지금 초반이니까 쭉 다 들어보고 이게 나하고 궁합이 맞다. 이제 이런 게 느껴질 거야. 그러면 그거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보면 자 특히 이제 재건축한다 그럼 가장 인기 있는 재건축이 뭐냐면 오래전에 지어졌던 우리 주공아파트 5층짜리 있죠. 그 인기 좋잖아. 근데 거의 한 40년 50년 됐죠. 건물 자체는 허스름하고 무너질 것 같고 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뭐냐? 재건축 들어가니까 그래. 그럼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건설회사도요 서로 그 재건축 오더 달라고 경쟁이 치열해요. 왜 그럴까? 에? 돈이 되니까요. 돈이 돼. 왜냐면 5층짜리는 봐봐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네가 재건축하게 되면 30층까지 짓잖아. 그러면 추가로 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돈을 벌어.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 그리고 대기업이 달리들어. 막 포스코 더샵 자이 아파트 막 삼성 레미안 이런 데들만 달려들어. 그런 데는. 그리고 또 그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널찍널찍하잖아.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많이 나와. 층수도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아주 경쟁이 치열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자 재건축하게 되면 그 사람들 조합원이라고 그러죠. 먼저 조합원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원들한테 먼저 로얄층을 선택해서 먼저 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부여받은 게 뭐라고 그래요? 입주권. 그래서 이걸 조합원 입주권 그래. 들어봤어요? 응. 근데 이제 문제는
주공아파트 허스스람 여기서 살 때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 또 관리비도 많이 안 들고. 그런데 이제 자 브랜드가 들어왔어. 자, 삼성 레미안이 들어와서 고급스럽게 평수도 넓혀가지고 지었어. 자, 분담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분담금도 꽤 비용이 많이 나와. 그리고 이제 만약 입주하더라도 이제 거기는 관리비도 꽤 많이 나오고 비싸게 나오고 막 거의 막 50만 원, 80만 원 넘게 나오고 심지어는 100만 원 넘게 줘. 또 요즘은 아침을 주는 뭐 그런 데도 있다 해가지고 비용이 더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래서 자기 입주권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잖아요. 그 입주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주권도 뭐야? 매매하면 이제 신고 대상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 입주권은 뭐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 바로 그 조합원 입주권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잘 들어야 돼. 여기 부동산 등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신고 대상물이에요. 거기 그러면 제목 왼쪽에다가 여기다 쓰세요. 이 제목 왼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쓰느냐? 바로 이게 신고 대상물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토지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했을 때 우리가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고 대상물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 이렇게 쓰세요. 자, 중개 대상물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 맨날 시험에 나와. 그럼 우리 수험생들 헷갈려. 그럼 우리 중개 대상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억나죠? 자, 그러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니까 신고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물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야. 다르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커요? 신고 대상물이 커요? 하면 중개 대상 크잖아요. 일단 이것은 다 중개 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들어가니까 중개 대상물이 훨씬 범위가 크다. 이거. 자, 그럼 이거 하나.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3번의 거래 당사자한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직 매매만.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면 누구를 가리켜? 매도인과 매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택임대차가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는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이겠죠. 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거래 당사자의 외국인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4번에 외국인이 누구예요? 쭉 나오는데 자, 이것은 조금 이따 외국인 특례 규정 갈 때 할 거예요. 자, 이건 놔두세요. 자, 이건 놔두고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287페이지 국토부 장관의 권한 위임 그랬죠? 자, 볼 필요 없어요.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288페이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간단해요. 부동산 거래하면 뭐 해라? 신고해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때 부동산이 뭐다? 방금 봤죠? 그 다음 이때 거래 어떤 거래다? 매매. 자, 다시 오직 무슨 계약? 매매만. 근데 이걸 틀려. 기가 막혀요. 매매만 신고라고 하는데 거기다 교환계약, 증여계약 집어넣으면 그걸 못 찾아. 기가 막혀. 우리나라 말로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거 틀린 사람은 제가 매매 좀 맞아야 된다는데 그래도 틀려. 그래도 왜? 매매 안 맞으니까. 나 같은 매매 맞겠어? 한 대 맞고 안 틀리겠어? 자, 그렇게 떠오르는데 이거 틀린 사람 뭐 한다? 매매 맞아. 매매. 근데 의외로 잘 틀려 우리 수험생들이. 매매만이라니까. 매매만. 자, 그래서 부동산은 방금 말한 이거고 거래는 뭐다? 매매. 그 다음에 신고. 그럼 뭐에다? 신고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올리세요. 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뭐다?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다? 거래했을 때. 그 다음에 뭐 한다?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부동산은 뭐다? 이거.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자, 그 다음에 거래는 오직 무슨 거래? 매매. 그 다음에 신고는 이제 그 신고 절차. 자,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하면 돼요. 자, 여기서 몇 문제 나오냐? 3문제 나와.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3문제. 그럼 방금 말한 제가 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여기서 각각 3문제 나와. 한 문제씩 해가지고.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머릿속에 정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뭘 배우는 건지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라 이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냅다 들이파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냅다 들이판다 그러는데 그 뭘 공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파면 뭐야 코피나 나오지.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 그랬잖아요. 자, 그럼 방금 했던 거 다시 나옵니다. 288페이지 1번에 보면 자, 부동산 매매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것은 오직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자, 그래서 매매 계약 거기만 딱 동그라미 치세요. 나머지 밑에 볼 필요 없어요. 그 제목에 매매 계약에다만 동그라미 치면 딱 매매 계약에다만 동그라미 딱 치고 그 밑에 1번, 2번, 3번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내려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신고 대상은 자, 아까 말한 부동산에 대한 오직 무슨 계약이다?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급 계약이 뭐냐면 부동산 공급받는 계약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쭉 나오잖아요. 자, 원래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공급받는다. 이때 부동산은 뭐냐? 토지, 주택, 상가 이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급이란 말을 썼는데 실은 이걸 우리가 이 말보다 어떤 말을 많이 써요? 분양계 이걸 많이 써 이거. 자, 분양계약. 우리가 분양받는다 그러죠? 그럼 토지도 분양받고요. 상가도 분양받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 분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계약은 말 그대로 토지, 상가, 주택 이거 분양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양받는 것은 내가 사는 거죠. 분양도. 그러니까 여기 공급계약도 따지고 무슨 계약? 내가 사는 거니까 그렇죠. 매매계약. 그러니까 우리는 매매계약만 신고 대상이야. 그러니까 자 공급계약도 마찬가지. 그럼 이 법률을 외울 필요 있냐? 외울 필요 없어요. 아 근데 다른 학원에서 선생님 막 이거 외우라고 막 암기 코드 하니까 왜 우리는 안 외웁니까? 또 그래. 안 외워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와 우리 선생님 이거 안 외운다. 이거 암기 코드 안 가르쳐준다. 뭐 다른 데로 가야지. 또 이럴까봐 제가 또 할 수 없이 또 하긴 하는데 안 외워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재부 막 그 봐봐요. 그 법률이 막 뒤죽박죽 돼 있는데 자 동그라미 치세요. 일단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같은 도시가 들어가니까 이거 하나로 묶어 그냥 하나로. 자 도시에다 동. 자 288페이지에요. 288페이지 맨 밑에 거기. 자 그 법률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 여기다 빈집 여기다 동그라미 놓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이란 말 쓰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다 주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법 택자. 그 다음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건축물. 자, 우리 책 거기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단. 자 거기 일단 쳐봐. 그래가지고 그 맨 밑에다가 쓰세요. 맨 밑에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산업, 도시, 빈집은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이 딱 떨어지잖아요. 산업, 도시, 빈집은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이렇게. 산업, 도시, 빈집은 공공주택 건축물. 말이 되죠? 딱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외우자 이 말이에요. 굳이 안 외워도 되는데. 근데 외우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지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들 법률에 따라 뭘 우리가 분양을 받는다고요? 토지. 그러니까 산업도시 개발에 관한 법률 이건 토지, 도시개발법 토지, 정비법 이런 것도 토지. 그 다음에 이제 빈집은 주택이고 공공주택이니까 주택이고 여기 주택이니까 이것도 주택이고 택지개발이니까 이건 토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니까 이건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거. 자 그래서 토지나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계약이다. 그럼 이 공급계약 이것도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오른쪽 자 289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매매가 가지고 자 1번 그래가지고 방금 지금 이 법률 했잖아요. 위 법률 그러니까 위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런데 자 그럼 이 법률에 따라 우리가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주어져? 분양권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분양권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자 분양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을 얘기하는 거야.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이 분양권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으세요.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으면,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빈집 특례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법률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입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분양권. 자, 동그라미 1번에다 분양권 쓰고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가지고 입주권. 써져 있네. 거기 가로 안에. 다 써져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에 따라 공급을 받았어. 그럼 이게 이제 분양권이 주어지는데, 자, 맨 처음에 분양받은 분양계약도 신고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분양받은 다음에 내가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또 매매를 해. 보통 이걸 우리가 분양권 전매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전매할 때도 또 신고해야 돼. 자, 맨 처음에 분양받을 때도 신고하고, 이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또 신고하고. 그 다음, 정비법. 아까 우리 정비법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재개발, 재건축. 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조합원이라고 그랬죠? 그들한테 주어지는 뭐다? 입주권. 자, 그 다음에 빈집 특례법 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 보통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집 있잖아. 낙후된데 요즘 그 도시가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집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 많잖아요. 일본은 심각한데 지금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데를 어때요? 사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한 다음에 젊은 층, 청년들, 무주택자한테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입주권도 뭐다? 매매한다고 할 때. 자, 매매할 때 이것도 신고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슨 계약이다? 매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매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신고 대상이 신고 대상. 자, 그 다음. 자, 289페이지 거기 4번에 보면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랬어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체크하면 되는데 1번 외국인 취득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와의 관계 그랬는데 저희가 아직 안 배웠잖아요. 나중에 배울 건데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뭐냐면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왜 허가를 받냐? 이게 투기 목적인 거래인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투기냐 아니면 실수요 목적이냐 이걸 검증을 거쳐서 실수요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허가를 해줘요. 그럼 이제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허가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 자, 매매 계약을.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이거요. 허가를 받았으니까 뭔가 검증을 거쳤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건데 아니, 해야 돼.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취지가 달라요.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지 이걸 검증하는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신고해야 돼. 즉 탈세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 썼냐 이거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 대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게 보죠. 그리고 두 번째 농지증 관계 그런데 특히 이제 농지법에서 농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농지를 매수하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농사 지을 건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돼. 그래서 당신 진짜로 농사 지을 거야? 예, 저 이렇게 농사 지을 거예요. 라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가지고 와야 돼.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아, 당신은 진짜 농사 지을 사람이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와야 등기해줘. 자,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취증 발급 받느라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농사 지을 목적이라는 걸 다 검증을 거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한다 안 한다? 해야 돼요. 왜? 농지등 투기 목적인지 진짜 농사 지을 건지 그걸 검증하는 거지 실거래가 검증을 안 해.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한다 안 한다? 한다. 아, 그러면 그냥 간단해. 외우지 않아도 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생략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다 한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죠? 볼 필요도 없어.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그럼 이제 절차를 이제 우리 쭉 봅니다. 이제 절차.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절차. 자, 먼저 신고 기한. 그러면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자, 거기 밑줄 치세요. 첫째 줄 끝부분. 자, 첫째 줄 중간부분 끝부분. 290페이지 맨 위에. 페이지 얼른 넘기세요. 290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밑줄. 자, 거기 밑줄.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밑줄. 자,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자, 날짜 잘 이거 30일. 그다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한이 나오잖아요. 30일, 한 달, 뭐 6개월, 60일 뭐 이렇게 나오죠. 다 똑같아. 기산점 꼭 체크해야 돼. 우리 법 과목은 기산점 가지고 문제를 잘 내. 그러니까 언제부터 30일이냐 이 말이야. 계약 체결. 이걸 가지고 장난쳐. 뭐라고 장난쳐? 등기 이전한 날로부터 이렇게 장난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산점 잘 봐야 돼요. 이건 기본이야, 기본.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둘째 줄 보면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장난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볼 필요 없이 딱 기급.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의무자. 그럼 누가 이제 신고해야 됩니까? 자, 신고의무자. 첫 번째 1번, 거래 당사자 간에 직거래했다. 아,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네 둘이 만나서 계약했어. 중개사 통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직거래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자, 거기 체크. 직거래일 때는 거기 둘째 줄 중간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밑줄. 자,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밑줄 하세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딱딱 밑줄 하세요. 자, 원칙은 당사자 공동 신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로 자, 거기 셋째 줄 당사자 중 일방의 국가나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런데 이걸 사글이 묶어가지고 뭐라고 한다? 국가 등 그래요. 자, 국가 등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무슨 공사 이렇게 국영기업체들 있잖아요. 이들 사글이 묶어서 다 뭐라고 한다? 국가 등.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누가? 맨 마지막 밑줄. 국가 등이 신고한다 밑줄.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마지막 국가 등이 신고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꺼도 돼요. 자, 국가 등이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방이 신고를 생략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뭐다? 단독으로 해야 돼. 자, 원칙은 공동입니다. 자, 원칙은 공동인데 이렇게 예외로 단독으로.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 국가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거고 당사자 일방이 협조를 안 해, 거부해. 그러면 단독으로 하고 이렇게. 원칙은 공동, 예외로 단독. 간단해요. 자, 그 다음 2번 개공사가 중개를 했어. 그래가지고 중개를 해서 계약이 체결됐어. 그러면 누가 신고하느냐? 그러면 개공사가 신고하는 거야. 자, 다시 직거래하면 당사자들의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중개거래면 개공사가 신고 의무를 부담해. 그러니까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신고해야 되니까 당사자들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다. 자, 그래서 개공. 그런데 이제 거기 둘째 줄 개공사도 만약 공동 중개했다. 그러면 이제 공동 중개했으면 공동으로 해야 돼. 신고. 공동 중개했다면 공동 신고. 3번 법인이 했다. 볼 필요 없어요. 법인도 거래 당사자니까 이거 쓰잘데기 없이 써놨어요. 3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신고 관청. 자, 그럼 이제 어디 찾아가서 신고해야 되나? 자, 맨 밑에 신고 관청입니다. 자, 거기 이제 둘째 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자,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 자, 세종시는 어디 찾아가면 돼요? 거기 그랬죠. 특별자치시장 그랬죠. 세종시는 세종시는 구 없잖아요. 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장. 이렇게 여러분들은 세종시장. 자, 신고관청입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신고관청을 등록관청하고 혼동하면 안 돼. 이제 나중에 등록관청하고 바꾸치기예요. 시험에. 자, 등록관청은 어디가 등록관청이었어 혹시?
뭐가 있는 곳이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이 등록관청이고 부동산 있는 데가 신고관청. 그러니까 중개거래했을 때 개공사가 신고를 어디다 해야 돼? 등록관청에다 하면 안 돼. 어디다 해야 돼? 신고관청에다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와. 함정 파서. 자, 그래서 중개거래할 때 개공사가 신고할 때 어디다 하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개공사니까 우리는 등록관청하면 끝북 넘어가. 알고도 넘어가, 알고도.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아니라 뭐다? 신고관청이다. 자, 그다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 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자, 거기 신고 사항이 우리 교재 291페이지 이제 별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보지 말고, 자, 페이지 넘깁니다. 293페이지로 갑니다. 293페이지. 자, 찾았어요. 293페이지 맨 밑에. 자, 293페이지 맨 밑에 거기 법인 및 법인 외의자 공통신고사항 그랬죠? 자, 근데 이것도 좀 책을 좀 제대로 못 썼어요. 자, 뭐냐면 291페이지에 있는 공통신고사항을 여기다 지금 써놨는데 그냥 불편하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 291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우리 책이 별표 있는 것을 그대로 실어놔 가지고 이것을 풀어 가지고 원래는 교재는 정리를 해줘야 돼. 이 우리 법조문 있는 것을 풀어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재는 그냥 그대로 실어놨어요. 이거.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291페이지를 보세요. 그냥. 자, 291페이지 맨 위에. 자, 이거 시험에 나와요. 자주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공통해가지고 신고사항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 있잖아요. 그럼 이 공통신고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토지를 매매하든 상가를 매매하든 그 다음에 주택을 매매하든 일단 공통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항목은. 자, 그래서 공통신고사항 알아놔야 돼요. 공통신고사항. 자, 공통신고사항. 그럼 이제 어떤 게 있나요? 자, 봅시다.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있죠? 당사자 인적사항 뭐든지 있어야 돼. 자, 그럼 당사자 인적사항. 자, 거래 당사자에게 동그라미 딱 치고 당사자 인적.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쓰라 이 말이요.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써야 되고, 두 번째 계약 체결 1, 중도금 지급 1, 잔금 지급 1 그랬잖아. 각각 날짜. 여기 각각 날짜. 자, 여기. 그러니까 계약 체결 날짜, 중도금 준 날짜, 잔금 각각 날짜인데 날짜 하나만 체크합시다. 그냥 날짜 하나만 각각의 날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와 라. 자, 다와 라를 묶으세요. 다라를 묶으세요. 다라를 묶으면 다 부동산에 대한 거야. 자, 다는 부동산에 대해서 맨 끝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이고, 라번은 맨 끝에 뭐예요? 그 부동산의 종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 그냥.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뭐다? 종류. 하나로 묶어.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다 신고사항에 들어간다. 그 다음 마번에 뭐예요? 실제 거래가.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실거래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다운계약서 이런 거 쓰지 마라 이거야. 실거래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쓰세요 해가지고, 자, 조건이나 기한. 자, 조건 두 글자 동그라미 딱. 자, 여기까지만 알면 돼. 우리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6번 4번이죠. 이제 4번. 자, 이게 뭐냐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매매계약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매계약하고 지네 나라 미국으로 가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 신고를 받아보니까 얘네들 봐라. 다운계약서가 의심돼.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사하려고, 야, 니네 진짜로 이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지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런 것들, 또 거래 계약서, 야, 이런 거 제출해봐. 우리가 검증을 할 테니까. 근데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없어. 사람이 미국에 가버렸어. 또 우리나라 사람도 없대요. 갑자기 미국에 사는 사람 많이 있죠. 집은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데 미국에 이제 뭐 자기 남편이나 뭐 출장
미국에서 다녀야 되고 아니면 뭐 박사학위 받은다고 또 거기 가서 다 이주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위탁 관리는 한 명 세워라 이거야. 그래서 위탁 관리는 인적상 이거 신고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야 그냥 위탁 관리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위탁. 이거 없다가 최근에 들어왔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공사. 자 이거 잘 봐야 돼. 그럼 개공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이제 개공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직거래할 때는 당연히 필요 없죠. 그런데 개공사가 중개했을 때는 개공사에 대해서 이제 인적사항을 해야 되는데, 자 개공사 인적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성명이에요 성명. 인적사항은 성명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우리 상호가 뭐라고 그래? 상호가 명칭이라고 그러죠. 상호 명칭. 자 개공사 성명, 그 다음에 상호를 명칭,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뭐예요? 연락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소재지. 그러면 예전에 우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내가 개공사라는 걸 명시하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암기했어요?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기억나나요? 그거 여기 똑같아.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개공사에 대한 것은 중개거래일 때 추가로 뭐한다? 신고한다. 이러면 돼. 개공. 그러면 이거 두 개는요. 자, 직거래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또 위탁, 외국인도 아니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5개만 제대로 외우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 당일 부실 조건 이렇게. 당일 부실 조건 순서대로 써서. 왜 당일? 계약을 체결한 당일은 부실하다 이거. 왜 부실하냐? 피곤하니까. 왜 피곤해요? 신고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신고해야 돼.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피곤하니까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당일 부실 조건. 자, 이렇게 이제 체크.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신고사항.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은 우리 신고서 서식이 있어. 그럼 거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근데 이제 우리 법조문이 있으니까 출제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이거 외우고 있냐고 아주 우리를 귀찮게 해. 그럼 어떻게 우리를 귀찮게 하면 그냥 외워줘 버리자 이 말이에요.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일 부실 조건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맨날 우리 수험생들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자, 방금은 토지가 됐건 상가가 됐건 주택이 됐건 일단 공통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뭐야? 주택을 거래했을 때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택일 때. 그럼 주택일 때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건데, 자, 거기 밑에 박스를 보시면 법인이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깁니다. 292페이지 보세요. 3번에 보면 법인 외의자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찾았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교재도 또 이것도 제대로 실어 놓지도 않았는데, 지금 296페이지를 보면서 참고하세요. 이것도 이제 책에다 다 써놓으면서 해야 되는데, 자, 거기 간단하게 써놨는데, 자, 그럼 먼저 292페이지를 보세요. 자, 292페이지 거기 3번을 먼저 보세요. 292페이지 3번. 자, 그럼 이제 주택을 매매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법인 외의자가 그랬죠? 자, 거기다 형광펜 하세요. 3번에 거기 법인 외의자 거기다 딱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자, 먼저 법인 외의자. 그럼 법인이 아닌 자 누구겠어요? 개인이라고 보시면 돼.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 주택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법인 외의자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주택은 어떤 주택입니까? 자, 거기 보시면 실거래가 6억 이상 밑줄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액 얼마 이런 말 없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줘야 돼, 책에다. 근데 우리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법상 이걸 규제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은요, 금액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 얼마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비규제 지역에 이제 비규제 지역.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실거래가 얼마? 6억 이상.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 써야지 있는 말이. 자, 이렇게 이제 풀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어. 그대로 실어놨어. 책 쓰기 귀찮다는 건지. 자, 그러면 일단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안에 좀 희미하게, 자, 매수인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이 말이 이 말.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자, 원래 주택을 거래할 때 이거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왜냐? 실수요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보겠다 이거야. 근데 국가 등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겠냐고요. 그러니까 국가 등은 이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일단 이거 알아놔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오른쪽 거기 가와 나를 봐봐 이제. 자, 3번 그 오른쪽에 가 나 있잖아요. 지금 292페이지 한다니까. 292페이지 3번. 자, 거기 이제 가 나를 보세요. 자, 그럼 가번 보면 이거 거래 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 자금 조달 계획. 그러니까 당신이 이 주택을 매수하는데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계약금만 걸어놓고 이거 전매해가지고 차익을 챙기겠다 이건지 진짜로 필요해서 잔금까지 다 마련했는지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금 조달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자, 나는요 아끼고 아껴서 둘이 맞벌이 해가지고 열심히 적금 들어가지고 이제 이 적금 든 걸로 집 살 거예요. 그럼 이게 자금 조달 계획이야. 이번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임야 5,000평을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거 임야 팔아가지고 나 그 돈으로 집 살 거예요. 그럼 이게 자금 조달 계획이야. 나 이번에 주식이 500주 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집 살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금 조달. 그러니까 이 매수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만일 이 주택이 투기 과열지고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항목별 증빙서를 또 내야 돼 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나는 적금 들어가지고 집을 살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적금 들었어? 그러면 적금 통장 사본 제출해. 그 말이에요. 진짜로 적금 들었는지 그 사본. 저 상속 받았어. 그러면 그럼 상속세 냈는지 상속세 세금 낸 납세 증명서 있죠. 그거 가져와요. 아, 그러니까 철저히 검증해. 자, 지금 이런 게 어디 있냐? 이게 295페이지 이거예요. 295페이지 그 박스 있잖아.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295페이지. 거기 봤죠? 그래가지고 거기 1번에 보면 그 화살표 있잖아요. 예금, 잔액, 증명서, 이거 통장 사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검증합니다. 자, 참고로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다시 오세요. 이제 292페이지 다시 오세요. 자, 거기 이제 292페이지 3번에 나번입니다. 나번. 그 주택에 본인이 입주할지 아니면 세를 줄 건지. 자, 입주할지 말지 이거. 자, 이 두 가지를 신고해야 돼. 자, 그래서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추가로 신고 대상. 그럼 이 두 가지를 신고하기 위해서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거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자,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을 작성해서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써가지고 이거 제출해야 돼. 자, 이걸 신고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법인. 이제 법인입니다. 앞으로 오세요. 이제 법인. 자, 법인 291페이지. 자, 그럼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 자, 법인은요, 거기다 쓰세요. 그 밑에다가. 2번 있잖아요. 자, 291페이지 2번. 법인이 주택 계약하는 경우 있죠? 제목 있잖아요. 제목 거기 번호 2번. 그 왼쪽. 그 왼손 짚고 있는데 거기. 왼손 짚고 있는데 거기. 거기 그 밑에. 자, 제목 밑에다 쓰세요. 제목 밑에다 이거 쓰세요. 이거. 지역 및 거래가 있구나. 법인은요,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금액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신고해야 돼. 법인은.
자, 그러니까 개인하고 다르죠. 개인은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 또 금액이 6억 이상이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법인은 무조건 신고해야 돼. 그다음 법인은 신고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이거 뭐냐? 이게 이제 거기 가번이에요. 가번. 자, 이제 그 옆에 가번을 봐봐요. 법인은 법인 현황에 관한 걸 신고해야 돼. 근데 이 법인이 매도 법인이건 매수 법인이건 일단 다 해야 돼. 원래 자금 조달하는 것은 매수인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인은 매도인도 이거 신고해야 돼. 뭐냐? 법인 등기 현황과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 자, 그럼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뭐냐면 거기 쭉 나오잖아요. 가로 2번에 가나 해가지고 개인이냐 법이냐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이게 친족관계냐 아니면 같은 이몬이냐 이 말인데,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 근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누군가에 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파냐면 그 법인 대표자 아들한테 팔아. 근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법인 대표자 아들한테 팔면서 1억이 팔아. 뭐야? 편법 증여.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인지 이거 신고해야 돼. 이렇게 편법으로 증여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뭔지? 그거 신고하라는 얘기야, 법인은. 그러니까 매도인도 신고해야 되고. 왜?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또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1억짜리를 또 10억에 팔고 이럴 수도 있어. 왜? 지네 비용 처리하려고. 비용 처리하는 거 아시죠? 잘. 그러니까 1억짜리를 10억에 팔아가지고 10억 비용 처리해가지고 세금 내 안 내?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신고하라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깁니다. 나번 292페이지 나번. 자, 이건 이제 똑같아. 이제 이건 매수법인만 해당돼. 이거. 자, 이거는 이제 매수법인. 그래서 이제 이건 똑같아. 방금 했던 거죠. 자금 조달. 그래서 이제 법인은 이제 취득 목적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건 당연히 매수법인만 합니다. 사는 거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인데 투기 과열 지구면 항목별 증명서를 내라. 그 다음에 법인이 입주하지 않잖아요. 법인이 입주하는 거 아니까 이용 계획이란 말 써. 이건 이제 지네가 직원들 기숙사로 쓸 거냐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292페이지 맨 위에 나번 이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요. 그러면 이걸 신고해야 돼. 이걸 신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 법인 신고서라고 있어요. 자, 이거 써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건 똑같아. 이거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여기는 이제 이용 계획서라고 얘기해요. 이용 계획서 해가지고 자, 이 서식을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 신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인은 하나가 더 있어. 자, 법인은 개인보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법인은 이거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 그러니까 우리 책이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요약집 보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까지 좀 기다려. 자, 토지. 뭐야 이거. 자, 이제 토지를 봅시다. 자, 거기 4번. 자, 토지인데, 자, 토지도 좀 이렇게 정리되면, 신고 대상 토지가 어떤 토지예요? 그러면, 자, 수도권 등에 있는 것과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로 나눠요. 자, 거기 보시면 수도권 등이냐? 수도권. 그럼 수도권 등이 어디예요? 그럼 수도권 등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이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해. 근데 서울, 경기, 인천에다가 추가가 돼요. 뭐냐? 등 그랬으니까 여기에 전국의 광역시하고 여기 세종시가 추가돼요. 수도권 등. 자, 거기 오른쪽 293페이지 나왔어. 293페이지에 8번 있어요. 8번. 8번. 거기 봐. 수도권 등 하면 뭐다? 자, 수도권에다가 광역시하고 세종시가 추가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이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자, 그럼 여기 여러분도 수도권 등에 들어가죠? 왜? 세종시도 땅값 비싸잖아요. 자, 그럼 다시 왼쪽 옵니다. 자, 다시 왼쪽 오세요. 292페이지 왼쪽. 자, 4번에 보면 거기 이제 가나를 봐봐요. 가나. 그래가지고 수도권 등에 소지한 토지는 1억 원. 나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지한 토지는 얼마? 6억 원 그랬죠. 자, 그런데
거기 가로 안에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는데 이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책이.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돼. 수도권 등 소재 토지는 1억 이상이고 수도권 외에는 6억 이상일 때 신고해야 되는데 만일 이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수도권 등은요. 지분 매수는 금액 불문해요. 자, 그러니까 수도권은 지분 쪼개서 사고팔고 하잖아요. 이게 기획 부동산이 장난치는 건데 이거 단속하려고 도입한 거야. 그러니까 지분으로 쪼개면 금액이 1억보다 작잖아요. 그런데 지분은 무조건 신고해야 돼. 수도권 등은. 그런데 수도권 외에는 지분도 똑같이 6억 이상일 때 신고해. 구분하세요, 이거. 근데 우리 책에는 이거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자, 이거 쓰세요, 얼른. 자, 거기다 써요. 여백에다 얼른 써야 돼. 4번 오른쪽 여백 있잖아요, 우리. 그게 이제 5번에 나눠져 있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4번, 5번 있는 것을 묶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은데. 자, 지금 거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구분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면 그 오른쪽 있잖아요. 오른쪽에 가나, 그거예요, 가나. 가나, 뭐예요? 똑같아.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 이게 추가로 해라, 이거예요. 가나, 이렇게 이제 자금 조달 계획과. 자, 그런데 오른쪽 우리 10번에 봐봐요. 자, 293페이지 10번. 자, 293페이지 10번에 보면 토지 거래 같은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자, 제외한다는 말은 뭐냐? 이 경우는 이거 신고 이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10번 찾았어요? 10번 가, 나 봐봐. 가가 뭐냐면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 아니, 매수인이 투기하려고 땅 사냐고요. 그러니까 자고로 매수인의 국가 등이 있으면 한다 안 한다? 그냥 신경 꺼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나번 두 번째 이거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 밑줄에서 이거 거기 제11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그랬죠.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써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해놨어. 그럼 이러면 안 되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요.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왜 필요 없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러 갈 때요. 이거 다 제출해요. 이거 제출하니까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이거 필요 없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 자, 11번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자,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이게 1억 이상이냐 6억 이상이냐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꼼수 부리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가번 봐봐요. 가번에 보면 일회의 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이다 그러면 그 토지를 합칩니다. 가격을. 왜? 꼼수 부리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번. 자, 계약 체계를 과거 1년 이내 매수한 맞닿은 토지 가격은 합산한다 그랬어요. 자, 만일 자, 토지 가격이 자, 이게 10억이야. 그럼 6억 넘잖아요. 6억 넘으니까 우리가 이거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고 안 하려고 이거 절반만 5억 주고 사. 6억 안 넘었잖아요. 그래 놓고 그 옆에 맞닿은 토지를 1년 이내 5개월 지나서 또 이 5억짜리를 또 사. 아,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러니까 신고해라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꼼수 부리려고 띄엄띄엄 사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띄엄띄엄 하는 거 안 봐주겠다. 그 다음에 다번. 거기 맨 밑에 다번에 보면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지하는 필지 가격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 있는 토지는 여기 적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어떤 토지다? 나대지. 건물이 없는 나대지 얘기하는 거. 자, 나대지만 이렇게 신고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보겠습니다.